국민의힘은 지금 엉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 단일이 당내가 지금 이분화할 것 같아요. 당내가 지금 갈라지고 있어. 당내부터 단일화 하셔야 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법원 폭도들을 두둔했던 윤상현 의원을 레전드야. 레전드야. 어제 밤에 또 기습적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반석은 없구나. 네. 그러자 이제 내부 반발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조경태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선거 포기 선언과 같다.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 운동 중단한다고 밝혔고 박정하 의원은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또 거꾸로 간다. 힘 빠진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고요.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윤상현 보여드리잖아요.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어떻습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18명에서 한 20명 사이인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보내놓은 사람이 조경태 선대위원장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마지못해서 했었는데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이분들 머릿속에는 6월 3일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을 놓고 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김문수가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이전 정부는 2인 공동정부였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네. 이번에 4인 공동정부가 되는 겁니다. 4인이요? 그럼요. 누구죠? 정광훈. 전광훈. 그럼요.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김문수.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고 저희들이 후보도 그렇고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김문수 부인 설난영 여사를 띄우는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그 위대한 여사인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띄우고 실제로 부인 토론회까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설나는 여사도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난영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니까 가급적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가 누굽니까?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노동부 장관을 한 사람의 부인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망언이야 망언. 혐오를 조장하면 안 되잖아. 혐오, 비하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당연하죠. 노동조합이 뭐가 잘못인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설난영 여사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조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 당시에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저는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사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으니까?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조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창부수라고 김문수 후보나 저 부인이나 막말의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심하죠. 그럼요. 저거는 본인들의 의식 수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런 분들이 부인도 저는 저런 거 자체가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2차 가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최근 들어가지고 무슨 본인들 계속 무슨 청렴하다 이런 거 했는데 전 여기서 딱 규정을 하고 싶어요. 양파 문수라고. 양파 문수. 이게 뭐죠? 까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뭐 법카 사용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그 전현직 당시 근무했던 경기도지에 있는 노동조합들 그다음에 근무했던 분들이 공개했어요. 당시 썼던 업추비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없다. 네, 맞아요. 상품권을 5천만 원 샀는데 어디 썼는지 모른다. 오.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꼭 되돌려주고 싶은 게 만약에 네. 윤석열 검찰처럼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검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네. 대표나 우리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한테 그대로 가해서 수사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설란영 여상 설란영이죠. 네. 여사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은 네. 저런 얘기 하고 못 다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노동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근데 노조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된다는 게 너무 좀 천박하고요. 네.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수준 이하야.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할 급의 저는 발언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네, 네. 아니, 수신제가가 안 되잖아요. 자기 가정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내란 정부 출신이 덤빕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아니,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난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만약에 김혜경 여사가 이런 발언을 했으면 난리죠. 난리 아니, 났지. 진짜로 이거는 내가 과장 아니잖아요. 사실 휘청거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언론들이요 보도를 제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혜경 여사가 저런 발언했다. 아 난리 났지. 그러면 이건 뭐 끝났다고 나라가 봐요. 뒤집어지는 예. 그 법과 사용한 것도 식사비 78,000원 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나중에 분명하게 언론 너무 개혁을 할 네. 계기가 만들어질 거고 네.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는 생각. 그렇게 네. 해야죠.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저쪽은 이런 발언들을 아니 어느 정도는 아예 용인해. 그래 뭐 저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진짜 항상 볼 때마다. 네. 이거 봐. 지금 매불쇼 보는 놈인데도 최욱은 골수 노조 얼굴이냐? 아 노조가 왜? 노조가 뭐 나쁜 거니? 노조가? 그 그럼요.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 노조가 뭔데 왜? 노동조합이 왜? 그럼 너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 읽지도 못하게 아주 더럽게 만들어놨네 이거. 아, 그럼 진짜 걸렸네. 저도 언론 노조 했습니다. 아 노조가 뭔데 그럼요. 왜? 그러니까. 그 노조하게 생긴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저런 발언 자체가 그건 천박하죠. 천박한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노조 혐오 이거 진짜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우가 너는 빠져라라는 표정을 내가 있지 않느냐. 피켓 들고 계셔, 하트. 노조 얘기는 내가 하겠다. 예. 네. 아 그리고 언론 얘기하니까 우리 또 최민희 의원님이 너는 좀 빠져라. 언론 얘기는 내가 우리 하겠다.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지금 이게 뭐야? 네, 자 그리고 예. 국민의힘 유세 현장으로 잠깐 가볼까 하는데요. 26일 도봉구 유세에서 드디어 한동우 선생님이 김문수 후보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아, 드디어네요. 네. 근데 한동훈 선생은 이제 그동안 선거운동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김문수와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거 강조했죠. 네네. 그리고 윤핵관 떨거지들 씹어제꼈죠. 예. 네. 아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자 앞에 이제 무대에 섰으니까 욕 먹어야지 그러면. 실제 욕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욕 먹는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합니다. 계엄 옹호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삼고 아니 김문수 세워놓고 계엄 옹호 부정선거론자들. 아 이거는 야 이거 너무 기백이 있어요. 아유, 한동훈 이거 후보가.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웃긴 기백이 게 있네. 여기 진짜 좀 한동훈이 김문수 그냥 아예 무시하는구나 느꼈던 게 저렇게 올라가려면 사전에 협의도 하고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김문수 발언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델처럼 이렇게 갑자기 걸어 들어와서 김문수가 어유 하면서 아마 저희 깐족 한 선생은 네. 저런 분위기까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도봉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래도
도봉에는 자기들 현역 의원이 있고 아, 서울이고 하니까 김재선인가요? 나름 자기 김재선. 그렇죠. 김재선. 자기 좀 좋아하는 사람 모였을 것이다 아, 김재선. 하고 올라가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김문수도 한 방 쳐주고 했는데 너가 더 사악하지 하니까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거 지금 저 사람들 모두가요 6월 3일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네, 그래서 당권.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음. 지면은 누구 책임인지를 얘기해. 지는 게 그냥 벌써부터 기정사실이고 지면은 뭐 이준석 너 책임이다. 뭐 지면은 김문수 너 책임이다. 예. 지면은 한덕수 너 책임이다. 지면은 뭐 한동훈 뭐 지금 지면은 누구를 조질 것인가. 지금 그거 벌써 색출하고 있어요. 지는 건 확정이야. 예. 아, 그 재밌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기 뭐 송파 지역에도 갔던 분들 제가 얘기를 전달받아 들었는데 그때도 네. 한동훈 후보가 가서 막 그 유세하고 그랬거든요. 지지자들끼리도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이름을 외쳐야지 왜 자꾸 한동훈 이름 외치냐 막 이런 식으로 또 한동훈 후보 팬들이 또 있으니까 네, 네. 계속 지금 그 콩가루 비슷하게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있을 때 한동훈은 이번에 누구 찍을까? 아니 혼자서 임마 이 자식아. 네, 혼자서 한동훈 이번에 누구 찍을까? 혼자서 이준석 찍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아니 전 그래요? 이준석 찍을 것 난 같아. 당연히 이재명 찍을 것 아니 전 같아. 이준석 찍을 것 같아. 이준석? 자기랑 제일 비슷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지. 아니야. 본인하고 최대 경쟁자기 때문에 그 네. 찍을 수가 안 없을 되지. 거고. 나는 검사 선배에 있어서 그 사람 찍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검사 선배가 누구요? 황교안. 황교안. 아니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생각해. 그 안에서 누구 찍는지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 난 투표소 안에서 이거 딱 가려졌으니까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누구 얘기돼요? 여기 뒤에서 우리가 외쳐주지 무효, 지금은 무효 이재명. 왜냐하면 일단은 뭐 나는 그냥 혼자서입니다. 예예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당선되면 본인은 끝납니다.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그렇게 분석하잖아. 예. 그렇지. 그리고 이준석이 표를 많이 받으면 본인도 굉장히 또 위험해집니다.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예.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야. 아.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국힘당원 봤더니 진짜로 그 전날 우리 대표 후보가 여러 가지 발표했잖아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예. 하면서 정치 보복 안 하신다고 딱 결단코 표현까지 했거든요. 네. 이 의원이 저 보더니 진짜 안 하실 거지요. 아.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졌다는 가정하에 아. 그래서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아. 다 물어보면서 절대 안 하신다. 아니, 정치 보고 없습니다 그런 거. 무슨 정치 법대로 할 보고입니까? 거예요. 네. 법대로.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할 거예요. 뭐 할 것도 할 것도 없어.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장해찬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장해찬 선생님을 갑자기 복당을 시켰어요. 네, 그랬죠. 그때 말 많았는데. 말만. 어. 근데 지금 대선을 치르려면 찐윤 이미지를 희석시켜야 되는데 굳이 왜 장해찬을 복당시켰을까? 나는 그게 참 의아했습니다. 예. 네. 장해찬 선생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해찬 선생의 페북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페북. 아.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아유, 말이 최악이다 최악. 장관도 비대위원장도 공짜로 하더니 아이고. 대통령 아이고. 지키겠다는 거짓말로 쳐서 당 대표 공짜로 되고 이제는 대선 이후에 당권도 공짜로 먹으려는 속내가 눈에 띄네. 자, 내가 한동훈 싫어하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나는 아. 천박하게 안 했으면 진짜, 좋겠어. 이건 진짜. 이게 뭐 정치도 너무하네. 아니고 이게 아. 뭡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수준이야. 뭐야? 외모 같이 비하가 아는 사람 들었어요, 아니야? 외모 비하. 아니 그러니까 외모를 저렇게 지적을 비하한 공적으로 거지. 한다는 게 진짜 이야. 수준 이하인 거고 아유, 천박하다. 사실은 친윤계 진짜. 쪽에서 한동훈의 당권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사실은 장예찬 씨를 복당시킨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장예찬이 그동안에 왜 나갔습니까? 에휴. 무슨 뭐 학력 문제, 무슨 뭐 소설 쓴 문제, 뭐 여러 가지 구설수 올라가지고 많았어. 그때 예. 공천도 거의 다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당에서 쫓겨낸 거거든요. 예. 근데 저런데도 다시 또 복당시키니까 그냥 국민의힘은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김계리는 좀 억울하겠네. 지금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심사. 아직도 뭐 보도가 없어요. 김계리. 자 그리고 대파 이수정 선생
또 빼놓을 수 없죠. 이분 진짜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오늘 봐봐, 내가 이러니 시간이 부족하지 안 다룰 수 있냐고. 대파 이수정 선생. 어떡하냐 김문수야라고 또 조롱했던 거 아시죠? 네. 그러더니 이제 김문수로 후보가 되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했다고 우리가 깜짝 놀랬잖아. 그런데 와 이제는 이 망상에 가까운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진짜 심각해. 이수정 선생의 페북 소개해 주시죠. 자 이렇게 올립니다. 아래 수원시 투표 동료 현수막 중 이상한 부분은 너무 한심하다라면서 애당초 공정할 것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 한심하다. 난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들었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 알고 봤더니 저 아래에 있는 플랜카드에 예. 21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제 칸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매불쇼 제목할 때 적었습니다. 네. 네. 저 복수 문자. 바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예. 있는데 매불쇼 제목 쓸 때. 저게 1번이다. 1번이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댓글로 저기 일로 보면 병원 가세요. 이랬더니 그럼 2로 보임? 와. 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이거 이 정도면? 아. 범죄를 저렇게 분석하는구나 저 사람은. 범죄를. 아 이거 근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미세먼지 일 나왔다고 다 팔았잖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래. 그렇죠. 아, 예, 예.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것만 보이는 그런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상식으로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려워. 예. 어려워. 참담한 일이지. 어려워. 어떻게 안 보면 돼, 안 돼. 내가 그런 생각한 게 너무 과욕이다. 그런 생각까지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과욕이에요. 예, 아 과욕이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민주당 의원님한테는 조금 뼈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요? 최악의 이낙연 이야기. 아. 최악의 이낙연. 이낙연은요 일생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5번 하고요, 전남 도지사 하고요, 예. 총리하고요, 총리했지, 총리. 당 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았어. 뭐 길게 볼 거는 아니고요. 최악의 이낙연 모습 짧게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독재 국가. 괴물 독재국가, 괴물자를 계속 붙입니다. 괴물. 괴물 독재국가. 그래가지고 나는 야 이번에 대승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랑 손잡나 했죠. 저는 본인이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괴물이 됐고 저는 아예 이어폰 꽂지도 않았는데 저 정도 되면은 마지막 추악한 모습으로 몰락을 했어요. 뭡니까, 좀 전에 이게? 이력 소개해 주셨지만 저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이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총리 되고 지사 된 거는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총선 때 나가서 당 만들고 또 패악질하고 이번에는 적어도 저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정말 다시 바꾸지 않을 거면은 적어도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죠. 그럼요. 저런 분들의 특징이 이미 이재명 시대가 왔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인정 못할 거면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해보려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추악한 모습은 저는 기자 선배기도 하고 예전에 정치할 때나 언론일 때도 봤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정말 너무 추악한 모습으로 몰락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5번 하고 전남지사도 하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힘이 셀 때, 그러니까 총리까지 지냈기 네네.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한 사람인데 저는 국민의힘에 간 민주당 의원들도 있죠. 뭐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 같은 분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내란 전에 갔으니까 뭐 기회주의로 갔다 뭐 철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다른 문제야. 이거는 새한테도 미안해요. 이거 다른 그러니까 철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새한테 미안해서 네. 철새라는 말도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야. 이런 케이스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을 수 있나 네. 싶을 정도로 내란임을 확인하고 반성 안 하는 걸 확인하면서도 가서 손잡겠다. 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괴물 같은 일을 벌렸다. 저 저걸 입장 봅니다.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 고위직들이나 그 장차관들 모임이 있어요. 사이제라고. 아, 네. 그거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근데 아직도 스스로가 제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늦었네요. 아 그것도 아 그러네. 늦었네. 늦었죠. 늦었을 때 숨지게 가장 했어야 늦은 되는데. 어. 그러니까요. 빨리 네. 제명할 수 있도록 더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준석의 교활함 하나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이준석이. 맞죠? 네. 그리고 이준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장학금을 받은 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정신 계승한다 뭐 한다 뭐 그건 뭐 자유니까 뭐 그건 어쩔 도리 없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 장학금을 받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활용한다는 게 이게 문제야. 이게 네. 네. 이게 정말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하거든요. 교활하다. 예, 교활하다. 노무현과 거리를 둬야 도움이 될 때는 장학금을 노무현 정부일 때 받았을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과는 관련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노무현과 가까워야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노무현에게 직접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네. 네. 야, 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말이죠. 저는 이걸로 이준석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렇지. 네. 몇 번 끝내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2017년에 이준석과 2025년에 이준석 진짜로.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예. 짧게 보겠습니다. 친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를 깔 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넌 노무현 장학금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받은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국가 장학금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논리에 독립하시는 안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2023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제발.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이거 하나만큼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본질이 뭐야?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사실을 갖고 다르게 활용한다는 거지. 그렇죠. 맞지? 너무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 맞아. 한 가지 사실을 갖고 다르게 활용한다는 그게 거.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마다. 이게 본질이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말장난을 치는지 이준석의 페북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준석 페북 한번 올려주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학 증서 받은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유포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난질하는 거잖아. 맞아요. 누가 이거를 이게 이 친구는 보면은 현란한 말기술과 현란하지 않습니다. 추잡한 말기술과 졸렬한 말기술로 대중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요. 박근혜 퀴즈 아닙니까? 그 박근혜에서 발탁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속여 보려고 제가 진짜 화나는 게 노무현 정신을 팔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이미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 처음 충격받은 게 더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저기 2024년 3월 1일 날 새벽 4시에
칠불사에서 홍매하시는 사진. 아, 코 파고 이거 땅 파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 오버랩된 거에 윤석열 후보가 왕자 2번 새겨 나왔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은 이대로 놔두면 제2의 윤석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싹을 이번에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지금 돼요. 저 페이스북에 쓴 수법이 제가 요즘에 미는 말인데 검조 논법이라고 검찰과 조선일보식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씌워놓고 그걸 때립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와 유령 때리기 식으로 지금 또 하는 건데 예. 너무 해롭죠. 근데 저는 해로워. 거짓말하고 태도를 바꾸는 건 거의 한덕수급 아닙니까? 언제는 호남 사람이다가 언제는 또 서울 사람이라는 거고 또 요즘은 간을 그렇게 많이 봐요. 또 안철수 얘기를 가고 있고 또 윤석열이 했던 나쁜 짓은 다 따라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준석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은 본인을 선거 중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거 중독자 권력만 주면은 무슨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과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평생을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사는 세상의 노무현 대통령을 같은 길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이준석 후보도 이준석의 길을 가세요. 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본인이 갖다가 그 서사를 탈취하려고 합니까? 그 이건 정말 길을-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갈 길을 네. 잃었기 때문에 그래 길이 없어. 그럼 이제 멈추면 되죠. 그럼 네, 이준석의 퇴장하면 길이 되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아까 그 페북 잠깐 좀 올려주시면 이것도 윤석열이랑 닮았어요. 맨 뒤에 보면은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 보도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입을 딱 틀어 막아버립니다. 입틀막. 예. 입틀막. 하지만 나는 하지. 그렇죠. 나는 더 꼼꼼히 하지. 꼼꼼히 하지. 절대 나는 걸리지 않게. 그렇지. 꼼꼼히 하지. 내가 그런데 어제 신장식 의원 때문에 내가 화가 많이 났지. 그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왜 사과한 거야 그러면? 아,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네, 어제도 이제 신장식 의원이 MBC 대선 토론 그 썸네일에 넥타이. 색깔, 예. 이준석 넥타이 색깔,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MBC의 실수였어요. 예, MBC 실수였어.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장식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잘못 이야기한 건 난 처벌받아 마땅하고 신장식 의원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팩- 꼼꼼하게 그렇죠. 준비하지. 매불쇼는 팩트로 가는. 팩트로 간다고 그렇죠.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그게 근간인데. 절대 혼자 안 가네. 아니 나는 같이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처벌은 내 길대로 갑니다. 저 부분은 잘못된 좋아요. 거니까. 네. 반드시 처벌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처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민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또 제가 준비한 것도 하나 있었는데. 하나 있었어요. 이준석 그 출몰 지점. 출몰 지점. 출몰 지점. 시끄러 임마? 그 시끄러 임마 있는데 어. 이 표가 보면은 딱 그려왔어요. 그래요? 그날 12월 3일 날 이 친구가 나타난 지점이 2개가 있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로. 그 내가 쫙 그려왔지. 지금 표에 보이죠. 아, 예. 이걸 뭐예요? 보시면 예, 이 뭐예요? 이준석이 얼마나 지난번 토론회 때도 비상계엄하는 거짓말한 게 드러나.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은 곳, 우원식 국회장이 담을 넘은 곳, 네. 그리고 이준석이 등장해가지고 시끄러 임마 찍힌 장소. 근데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시민 제보.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아,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 그랬는데. 아닙니다. 아니. 그만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요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끄러 인마에 대해서 이번 대선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물어본 거 아시죠? 네. 예. 그 물어본 거 이건 봐야 돼 또 영상. 그래야 네. 이게 이해가 돼. 오케이. 예,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엄 해제 표기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제 다 했으니까 뭐 더 붙일 거는 없고요. 예. 자, 그런데 계엄 당일 밤에 이준석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어요. 나 너무 재밌는데? 예, 나오셨어요. 아, 재밌니? 잡아내고 싶어. 아, 그래? 그 목격자분이 2월이었나요? 2월에 증언한 거죠. 네, 2월에 언론에 나와서 뉴스토마토에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게 있었더라고. 그래서 계엄 당일에 이준석을 목격했던 시민 영웅의 목격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거기서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 보좌관이 아 여기 이준석 의원이에요.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막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 집어넣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하는 말이 아 조용해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국회의원인데 뭘 조용히 해라는 거야. 얼른 넘어가야지. 그런데 못 봤었던 거야. 못 보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그림 그림을 이제 그렸잖아요. 띄워야 돼요. 이게 예. 산문과 육문입니다. 산문과 저도 육문. 산문 쪽으로 갔고 우리 대표도 산문 쪽으로 있었던 거죠. 육문 사이는 이 앞으로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몰라도 저기는 걸어서 한 15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1.4km. 그렇기 때문에 선후 어느 쪽 먼저 출몰했는지 몰라도 저게 우리 시민 제보가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이준석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안 들어가고 계속 국회 주변을 배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 누구와 자기가 소통했는지 묻고 싶어요. 누군지 밝혔으면 좋겠어요. 잘 직접. 그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때 바로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이라면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본인의 헌법적 임무입니다. 의무고. 그런데 왜 밖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쇼하듯이 경찰한테 그럴 시간에 담을 넘어야죠. 넘어 들어가가지고 해제를 시키고 윤석열이 제2, 제3의 계엄을 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인데 왜 밖에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시민들께서 야 이준 국회의원이니까 빨리 문 열어서 넘게 하자. 근데 조용히 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고 제가 이거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네. 본청 주변에 군인들 계엄군 들어오고 하니까 쫄았던 것 같아요. 쫄아서 쫄보처럼 겁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 안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끝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시민도 이런 제보를 해왔고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대충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바로 본질을 흐리잖아요.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다른 얘기 가지고 공격하고 그렇게 비겁한 짓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네. 왜 그 시간까지 3분과 6문을 출몰했는지 빨리 들어가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담을 타고 막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있었다 이거네요 결론은. 저런 것들을 보면은 유문 사실 뭐 이제 천하람원 보좌관한테 막 욕설까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한 것처럼 또 시민들이 빨리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조용히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들통날까봐 조용해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발당합니다. 가만히 있어봐가 아니라 시끄러 임마. 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네. 시끄러 오늘 임마로. 한민수 의원을 통해 본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서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품격과 일관성마저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설란영 여사의 노동자 혐오 발언입니다.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라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깊은 편견과 차별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의 배우자가 노동자를 모독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한동훈과 김문수 진영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같은 당 유세장에서 서로 야유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정당의 기본적 통합력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6월 3일 선거 결과를 예상하고 미리 책임 떠넘기기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의 노무현 대통령 이용 논란은 정치적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2017년에는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국비장학생이라고 거리를 두더니 202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장학증서를 이라며 정반대로 포장하는 모습은 정치적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2월 3일
시끄러 임마. 사건의 진실도 시민 목격담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조용히 조용해. 라는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국민이 이미 내란 세력과 연결된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